여러분, 지금 경제 상황, 지금 위기로 점점 가고 있다. 엄중한 상황이다. 이게 일반적인 정부의 진단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추경호 경제부총리하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하고 만나서 물가나 환율 때문에 경제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잖아요.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다. 특히 말입니다. 물가나 환율이나 중국의 경기 둔화는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도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 경제사령탑도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 이 말은 이 정치적 구애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이나 경제사령탑이 쉽게 이렇게 내뱉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 내뱉었다가는요, 시장에 충격을 어마어마하게 주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중 하나거든요. 그만큼 지도자의 한마디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바이네르인가요? 바이네르라는 중소기업 제품 구두를 샀어요. 난리가 났어요. 서버가 다운이 되고 품절이 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이게 지도자의 한마디입니다. 지도자의 한마디 한 행동은요, 그만큼 시장에 엄청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은 저는 그만큼 경제를 그냥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차에 말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파격적 세금 감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이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했던 게 기업의 비용을 줄여줘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윤석열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중에 대표적인 게 말입니다. 파격적 세금 감면,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법인세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법인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법인세 뿌리째 손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뿌리째 손보겠다. 무슨 얘기인가? 이게 말입니다. 법인세가 지금까지는요, 거주지주의를 썼습니다. 거주지주의. 그런데 앞으로는 원천지주의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거주지주의를 쓰면 본사가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본사가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에 있으면 해외 법인들도 해외의 어떤 그 해당 국가의 법인세를 내지만 국내에도 내야 돼요. 이중으로 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거주지주의를 하면요. 그런데 원천지주의를 하면요, 공장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에 공장이 있으면 미국에 세금을 내고 그 나머지 남는 순이익이 한국으로 왔으면요, 한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의 어떤 원천 자체를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근본 자체를 바꾸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그만큼 말입니다. 법인세를 낮추는 것도 낮추지만 체계 자체를 뿌리째 바꾸겠다는 거예요. 뿌리째 바꾸겠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업의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입니다. 22%였던 법인세율을 문재인 정부가 3%를 올려서 25%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의 경쟁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프랑스는 28.4%라 우리보다 많지만 사실상 우리 경쟁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본이나 독일 보세요. 일본은 23.2%죠. 독일은 15.8%입니다. 예, 독일은 15.8%. 진짜 어마어마하게 적죠. 영국은 19%고요. 미국은 21%입니다. 그러면 우리 법인세가 장난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인세를 바로 낮추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뭐 공룡 야당으로 행세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예. 야당의 반대가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법인세 개정하지 말자가 야당의 반대의 핵심이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대기업에 감면을 해주는 건 반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기업들이 여러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제가 또 이야기를 하면 댓글로 막 욕을 엄청 할 건데 저는 각오하고 하겠습니다. 댓글에 욕을 하든 뭘 하든 저는 경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업 입장에서 세금이 줄면요. 당장 말입니다. 최종 제품의 가격을 많이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최종 제품의 가격. 비용이 줄었으니까. 안 그래도 기업은요. 최저임금 올리죠. 원재료비 엄청 올라갔죠. 주 52시간제 도입했죠. 그 외에 기타 비용도 장난 아니에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비용을 주면서 데려오든지 아니면 맡기든지 해야 되니까요. 바로 이런 비용들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줄여주면 기업은요 제품 가격을 더 안 올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상황을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어요. 물론 다 잡지는 못해요. 우리는 통제 외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원자재의 대부분은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게다가 관세까지도 좀 낮춰주면 관세까지도 수입하는 관세도 좀 낮춰주면 기업의 비용을 그만큼 줄일 수 있고 원자재가 올랐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이 점점 줄어들어서 최종 제품의 가격을 덜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면요. 기업은요. 투자합니다. 투자. 실제로 말입니다. 법인세율이 투자는요. 언제든지 일어나야 돼. 법인세율이 줄어들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투자가 어떤지. 지금 투자 상황은 최악이에요.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동안 투자 못했던 것을 한꺼번에 투자한다면서 10월에 10.9%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투성이죠. 게다가 최근 올해 들어와서는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여러분 2021년 10월에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5.4%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1월에 10.9% 올라갔죠. 이게 기저효과거든요. 전년도에 워낙 전월에 워낙 이게 뚝 떨어지니까 그 다음 달에는 조금만 투자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2022년 2월에 보세요. 마이너스 5.7%까지 최하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기저효과가 없어요. 3월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2.9%예요. 기업이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업이 솔직히 투자할 돈은 없습니다. 게다가 투자할 돈이 있는 기업들도 지금 위험에 계속 노출되니까 이거 이제 그만할래. 유보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법인세를 낮춰주게 되면요. 이 투자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무조건 나오지는 않겠지만 기업이 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법인세 계속 올리니까 보세요. 우리만 올렸어요. 전 세계 내렸는데
일본은 마이너스 0.2%, 미국은 14%, 프랑스는 16% 내렸는데 우리만 올렸어요. 우리만 올리니까 기업들이 그만큼 투자를 덜 한 거잖아요. 예, 덜 한 거잖아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기업들 투자 거의 안 했습니다. 잃어버린 5년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 게다가 말입니다. 파격적인 세금 혜택, 쉽게 말해서 예, 법인세에 대해서 거주지주의가 아니라 원천지주의를 선택을 했을 때 지금 해외 법인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이 국내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금액이 뭐 크다 안 크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2017년에 예, 제대로 파악된 게 3,852억 원이 해외 법인에 저축이 돼 있었거든요. 그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2021년에는 6,562억 원까지 됩니다. 이게 왜 해외 법인에 유보를 시켜놨을까요? 이중과세 때문에요. 거주지주의를 하면 해외 법인에서는 해당 국가의 법인세를 내지만 국내에 들어오면 또 법인세를 내야 되는 이중과세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바뀌면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투자를 더 많이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원천지주의나 거주지주의를 누가 선택하느냐 이거를 보면 또 중요한 몫이 되잖아요. 그죠? 실제 보면요. 우리처럼 거주지주의를 선택을 해서 해당 국가에서 법인세를 내고 났는데도 예, 국내에서 다시 법인세를 거두는 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 5개밖에 안 됩니다. 5개. 대한민국, 아일랜드,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뭐 무조건 선진국을 따라가는 거 이게 또 4대주의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예, 지금 법인세에 대한 원천적 개편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요.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이 투자를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든요.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예, 경제 선순환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경제가 계속 나빠져 가는 상태에서는요. 예, 지금 기업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수출도 마이너스죠. 내수도 위축이 되고 있죠. 투자도 안 되죠. 결국 기업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에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예, 법인세에 대한 어떤 예, 개편을 근본적으로 하겠다는 것 예, 저는 굉장히 높게 봅니다. 예. 어느 누가 욕을 하더라도요. 뭐 댓글에 욕이 많이 달릴 거예요. 분명히. 달리더라도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의 어떤 비용을 줄여주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